네, 절대값 그리기 요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년도 7월달 요번에 쳤잖아요. 26년 7월달에 모의고사에 15번 문제도 절대값 문제였어요. 이렇게 f 빼기 c 해서 더하기 f로 인해서 범위가 나뉘는 거였었죠. 그 다음 25년도 9월달 22번이었나요? 15번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문제가 이게 있었죠. fx 빼기 절대값 gx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기억나죠? 요거 미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사실 요 절대값 문제가 조금 이제 많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거야 뭐 그냥 범위 나눠서 그냥 계산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사실은 1학년 과정이랑 큰 관계가 있어요. 1학년 때 우리가 절대값을 배우거든요. 절대값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요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이런 거 봤을 거예요. y는 절대값 x 이런 거 그릴 줄 알죠. 당연히 이거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그리려면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뭐 여기다 는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는 x가 되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가 된다 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까지는 너무 쉬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위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x 빼기 1 이런 것도 이제 그릴 수 있어요. 범위 나눠서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이것도 그리는 건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거예요.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적인 싸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범위를 나누는 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할래요? 절대값 x 빼기 1에 또 절대값 x 빼기 2에 또 절대값 x 빼기 3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값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이거 범위 나누기 어떻게 할래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정석적으로 풀면은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고 여기서 또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 x 빼기 1에 절대값 풀어주고 빼기 2가 있어요. 그럼 이제 x가 빼기 3이 되니까 또 x가 그러면은 3보다 클 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x가 빼기 3이니까 x 빼기 3에 빼기 3이니까 또 x가 6보다 클 때를 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작을 때 해주면 범위가 여러 군데 나뉘게 돼서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물론 정석적으로 하시면 돼요. 하면 꼼꼼하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지 말고 좀 우리가 치트키 같은 걸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자.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요걸 먼저 볼게요. y는 절대값 x 빼기 1에 절대값 x 빼기 2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1번이죠. 절대값 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x축을 표시하고 여기다가 1일 때 한번 넣어봐요. 1 넣으면은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절대값으로 인해서 3이 나오겠죠. 1일 때 3이 돼요. 그래서 3이 돼요, 여기가. 1일 때 3이고요. 2일 때를 넣으면은 2 집어넣어주면은 1이고요. 1이라서 여기가 2가 돼요. 3일 때는 3 집어넣어주면 똑같이 3이 나오죠. 자, 얘들을 이제 그냥 이어주세요. 점들끼리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식은 어떻게 써요? 이 식은 다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3x 빼기 6이 될 거고요. 얘는 여기까지 양수니까 여기까지가 양수죠. 여기까지 양수 맞죠? 여기까지 양수니까 요거 두 개 제하면은 2x 빼기 3인데 마이너스 하고 나와야 되니까는 x가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3,3이니까 x 이런 식으로. 얘는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은 3이네요.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얘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얘랑 대칭되니까요.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에요. 1이다 보니까 계산이 쉬워서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까지도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고 얼마? 2보다 작을 때, 는을 여기 안 붙이셔도 됩니다. 는은 여기 붙이셔도 돼요.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크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찾고 그 위에 점들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면 돼요. 식 같은 것들도 변형시킬 수 있게끔.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게요. 아까 전에 봤던 거. 자, 이것도 하나 더 해줄게요. 잘 보세요. 이거만 배우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절대값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3개인 경우 말고 이제 짝수계로 가볼게요. x 빼기 1에 더하기 x 빼기 2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요. 1과 2가 있어요. 1일 때 얼마예요? 1이에요. 2일 때 얼마예요? 1이에요. 이어라고 했죠. 이어주시면 그림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꺾어줘야 돼요. 이렇게 꺾어주면 이렇게 돼요. 평평한 부분이 나오고 뾰족한 부분이 나와요. 절대값 개수를 보세요. 하나, 둘, 셋, 3개죠. 홀수계일 때는 뾰족해져요. 짝수계일 때는 뭐가 나와요?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는 평평해져요. 이런 걸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면 약간의 기울기가 변동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볼게요. 이제 아까 봤던 걸 이걸 해볼게요. x 빼기 1 빼기 2까지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뭘 그려야 되냐면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얘가 0 되는 값은 x 이꼴 1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1에서 꺾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세요. 1에서 꺾였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 지금 우리 눈에는 얘가 없어야 돼요. 얘가 없다고 보고 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생겨요? 얘는 없는 상태인데 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2만큼 내려줘야 돼요. 2만큼 내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림을 다시 캐치할게요.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2만큼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만큼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을 기준으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는 이게 이만큼 되는 거죠.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1이니까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가니까 얘가 3이 되고요. 얘가 이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얘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니까 접선이란다.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이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꺾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럼 얘는 싹 사라지겠죠. 얘 좌표가 1이라는 것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되죠? 지금 이 그림이 3만큼 내려와야 돼요. 얘가 3만큼 내려와야 되죠. 싹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안 따라왔네요.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되돌립시다. 자, 3만큼 내려오기 위해서 잡아채야 되니까 왜 같이 안 왔을까요? 아이고, 얘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여기 됐네요. 3만큼 내려옵시다. 3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3만큼 내려오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또 꺾어 올리겠죠? 꺾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얼마만큼 내려왔다고요? 3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3만큼 또 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가 꺾인 점이 3과 마이너스 1이었어요. 접해 올라가는 부터 먼저 그릴게요. 내려오고,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그려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림 좀 너무 못 그렸는데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높이들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꺾인 점만 이제 찾아봅시다. 꺾인 점은 얼마일까요? 꺾인 점은 여기서 아까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요. 기울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3만큼 내려갔다 또 3만큼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3만큼 내려갔으니까는 3만큼 가야 되니까 얘가 6이 되겠네요. 6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6 넣어주면 5가 되죠. 6 넣었을 때 3이 5가 됐고 3이 되고 3이 되니까 0 되죠. 6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만큼 내려왔으니까 3만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3만큼 내려왔으니까 3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 찾아주시면 이제 쉽게 풀 수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올라갔던 값들 내려왔으니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그릴 때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양수인 부분을 그리고 음수인 부분을 그냥 꺾어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절대값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게요. y는 fx가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f의 절대값 x,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y의 값이 절대값이 붙었음으로 인해서 얘는 양수만 나와야 되거든요. 양수. 그럼 얘는 그냥 안쪽이 음수일지라도 절대값 때문에 양수화 되니까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얘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쉽죠, 이거. 근데 이 정도는 미리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쉽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y는 f의 가로치고 절대값이 안에 있어요. 안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절대값이 안에 있다 보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을 먼저 그리세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어떻게 돼요? f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1 해버리면 f의 그냥 1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1 넣는 거랑 같아져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요 그림상에서 그려졌던 게 그대로 y축에 대칭되어서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돼버려요.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양수인 부분을 그리고 양수 부분을 그려서 뭐한다? 대칭시키면 됩니다. 대깔꼬마니 아시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y는 f의 x에, 자, 얘는 사실상 함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절대값 x가 아닌 절대값이 y에 붙었어요. 그럼 원래 그림이 이거였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값을 넣으면 값이 찍혀 나올 거예요. 뚜뚜뚜뚜 찍혀 나오는데 얘가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얘의 음수인 영역이 나오면 되는데요.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얘가 양수인데 음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만 그려요. 누구를? fx의 양수인 부분만을 그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fx는 양수인 부분만을 그렸는데 여기 나오는 y의 값은 음수가 되어도 되죠.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되니까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음수가 나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에 대칭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의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도 되는데 얘의 값은 양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는데 y에 대응되는 값이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는 거죠. 이 y 값이 fx라는 식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값 y는 f의 x의 절대값, 이렇게 가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1사분면만 일단 그려줘요. 1사분면만. 1사분면을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이렇게도 그려져요. 근데 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요.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일사보면 그려서 다 대칭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자 f의 x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